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DNA 주제 탐구로 폐 전자제품에서 폐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연구에 대해 탐구한 2031 이정수라고 합니다. 먼저 탐구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 전자제품과 폐 배터리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중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금속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소 금속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소 금속의 매장량이 나라마다 한정적이고 특정 국가에 한정돼 있어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수 및 재활용 기술은 꼭 필요한 분야라고 느끼게 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론적 배경으로 폐전자제품 회수 물류 최적화 연구라는 논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제품의 빠른 소비 주기가 폐전자제품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회수 물류 최적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적의 리사이클링 센터 입지를 찾아서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추가 센터 설립 시 약 6%의 비용 절감을, 또한 공동 회수 시에는 더 큰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수 물류 연구를 넘어서 폐전자기기 속에 포함된 희소 금속의 회수와 그 재활용 소재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리튬, 코발트, 히토류 금속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폐배터리 회수 기술의 종류, 습식,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비교를 할 것이고, 나아가 회수된 금속이 새로운 신소재 또는 2차 전지 소재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친환경 신소재 개발의 관점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저의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구 내용인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종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 안에는 다양한 금속들이 들어있는데, 먼저 회로 기판에는 금, 은, 팔라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은 전기 전도성이 높고 부식에도 강해 신호 전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또한 팔라듐은 미세한 회로 속에서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가니즈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금속들이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능력, 충전 속도, 방전 효율을 결정합니다. 특히 코발트는 발화 위험을 줄여주는데 필수적인 금속이지만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피커와 진동 모터에는 네오디뒴과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금속이 사용됩니다. 이 금속들은 크기가 작아도 매우 강한 자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모터나 풍력 발전기 같은 고효율 장치에도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에는 인듐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전극이 사용되는데, 터치할 때의 반응과 투명 전도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희소금속들은 반도체, 에너지, 모터 등 미래 산업
핵심적인 물질들인데, 하지만 매장량이 적고 특정 국가에서만 집중되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공급 위험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전자기기에서 이러한 금속들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구 상세 내용인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정 방법은 습식 공정인데, 습식 공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믹싱 공정, 두 번째는 슬러리 제조, 세 번째 코팅, 네 번째 용매 건조, 다섯 번째는 롤 프레싱 공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믹싱 공정에서는 양극과 음극의 활 물질을 바인더, 보전제 등과 함께 용매에 섞어서 슬러리, 즉 이제 액체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이후 이 슬러리를 알루미늄 또는 구리 집전체에 얇게 코팅하고 100도 이상의 오븐에 용매해서 건조를 합니다. 이때 건조 과정은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높이는데 가장 필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롤 프레싱 공정을 통해 전극을 얇고 평평하게 압연하여 밀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활물질이 집전체와 잘 결합해 출력과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교할 그 공정은 건식 공정입니다. 건식 공정은 믹싱, 고체 파우더 제조, 파우더 코팅, 롤 프레싱 공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건식 공정의 가장 큰 특징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를 섞어 고체 파우더를 만들고 이를 집전체에 코팅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파우더를 필름처럼 만든 뒤 부착하는 맥스웰 방식 또는 파우더를 뿌린 뒤 압연하는 분체 코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식 공정과 동일하게 롤프레싱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전극이 완성됩니다. 건식 공정의 가장 큰 장점은 건조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생산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용매를 회수하는 설비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 부분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파우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극을 더 두껍고 밀도 높게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습식 공정에서는 슬러리를 두껍게 만들면 바인더와 도전제가 상층으로 이동하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두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식 공정은 재료가 균일하게 분포하므로 활물질 비율은 늘리고 집전체와 분리막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밀도 향상에 있어서 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습식 공정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건조 과정이 필수이고, 건식 공정은 생산 효율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폐전자기기에서 회수한 희소 금속의 활용과 잠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전자기기에서 회수한 희소 금속은 단순히 재활용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고부가 가치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니켈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차세대 2차 전지 양극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사용되는 것들은 기존 원료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오